오랜만에 영상을 또 하나를 찍어보려고 이 자리에 또 앉았는데요. 일단은 이 화면에 있는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많이 당겨서 좀 글씨가 조금이라도 보이게끔 하려고 좀 카메라를 좀 앞당겨서 하느라 제가 서서 하면 또 이게 머리가 잘려가지고 일단 앉아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뭐 일단 되게 뭐 의기양양하게 뭐 건방지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글씨 좀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그냥 앉아 있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봐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좀 근육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왜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뭐 되게 건강한 뭐 트레이너들도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조금 뭐 다방면으로 조금 여러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좀 참고하셨으면 좀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고 제가 이거는 괜찮은데 제 설명이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저는 이제 제 일단 경험상 제가 한 10년을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좀 겪었던 것들을 토대로 이거는 정말 확실하다 라고 생각 들었던 내용들만 이제 조금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헛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일단 봐보시고 아닌 것 같으시면 머릿속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근육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릴 건데 그 예시를 들어서도 알려드려 볼 거예요. 근육의 성질 제가 첫 번째로 쓴 게 근육은 열을 가하면 늘어나고 냉을 가하면 수축된다 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보통 병원을 가면 좀 뭐 갑자기 좀 다치지 않았어도 다쳤을 때도 그러긴 하겠지만 뭐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뭐 목이 굉장히 뻐근해서 혹은 이제 아파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를 해준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온찜질 같은 걸 좀 많이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뭐 무슨 뭐 레이저 아니 뭐 저주파 뭐 그런 거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적외선 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다 뭐 적외선이나 온찜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열을 좀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근육이 좀 많이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치료 방법으로 온찜질이나 뭐 적외선 뭐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좀 많이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 좀 안 하시다 보니까 근육들이 전반적으로 짧아져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열을 가하는 걸로 해서 조금 통증에 대한 호전시켜주는 용도로 온찜질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파스 같은 것도 이제 열을 좀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은 열을 가하면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냉을 가하면 이제 수축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추운 겨울날에 가 있으면 몸을 많이 웅크리게 돼 있죠. 근육이 되게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꽤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근육이 좀 많이 응집되고 수축되기도 하는데 일단 얘는 그냥 온도만 봤을 때 이제 차가운 열을 가하면 수축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이런 걸로 인해서도 통증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추우면 어깨를 으쓱하거나 뭐 이런 동작을 취해서 이제 목 주변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짧아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누적되고 하면 통증이 더 커지고요.
그래서 이 1번은 되게 그냥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은 열을 가하면 늘어나고 능을 가하면 수축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육은 힘을 주지 않았을 때는 말랑말랑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래 근육은 내가 힘을 이렇게 꽉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래 좀 수축과 이완이 잘 되게끔 좀 원래 되게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기본적인 이 상태, 완전히 쫙 늘려놓은 상태 아니고 완전히 뭐 수축시켜놓은 상태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상태에 놨을 때 쭉 늘리면은 쫙 늘어나죠. 근데 이 고무가 고무줄이 아니라 정말 딱딱한 이 타이어라고 한다면 얘를 늘릴 수가 있을까요? 잘 안 늘어나겠죠. 그래서 너무 근육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잘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근육은 원래 기본 상태가 힘을 주지 않았을 때, 내가 여기 이 해당되는 이 근육에 힘을 주지 않았을 때는 되게 이렇게 탄성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힘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근육을 만졌는데 굉장히 딱딱하다. 그러면 그 근육은 굉장히 많이 그 스트레스에 되게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되게 긴장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은 되게 좋지 않은 근육이에요. 그래서 뭐 남들 이제 뭐 몸을 만져봤을 때 뭐 한 번만 만져봐도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은 보통 대부분 만져 이거 힘주는데, 그때 딱딱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힘을 주지 않았는데 딱딱해져 있는 상태는 좋지 않은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근육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이 근육은 수축이 오래되면 짧아지고 이완이 오래되면 뭉친다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를 좀 많이 유지를 하면 이 무릎은 이렇게 접혀 있죠. 다리가 보이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접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중립 형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가 의자에 앉았는데 이거보다 나는 이렇게 접고 있는 게 더 편해라고 하시면 햄스트링이 엄청 짧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발이 의자 더 안쪽으로 뒤로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햄스트링의 수축을 되게 오랫동안 유지를 많이 해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짧아져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그냥 되게 많이 짧아진 상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근육이 짧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렇게 늘리려고 할 때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근데 이제 잘 안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근육들이 더 많이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얘가 늘어나려면 여기는 힘을 줘야 되고 여기는 늘어나줘야 되는데, 여기가 잘 안 늘어나면 여기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 앞에 대퇴사두가 더 많은 힘을 줘야지만 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도 또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억지로 힘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햄스트링 짧아져 있는 근육이 하나가 짧아지게 되면 그 반대에 작용해주는 그 근육들도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많이 뭉치게 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완이 오래되면 뭉친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뭐 다리로 따지면은 햄스트링이 짧아졌으니 햄스트링을 짧게 만들어 버리면 만들수록 이제 대퇴사두는 많이 늘어나는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얘는 우리 근육이라는 게 너무 과하게 늘려버리는 상태 혹은 오랫동안 늘린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끔 이제 막는 현상들이 이제 좀 생겨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근육들끼리 꼬이고 응집되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죠. 그래서 더 잘 안 늘어나게끔, 이제 그 이상은 못 늘어나게끔 하려고 이제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하나의 근육을 너무 수축을 장시간 동안 시켜주는 것과 너무 이완을 장시간 동안 시켜주게 되면 어떠한 문제로든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불편함도 엄청나게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일단은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면 뭉친 근육이 뭐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시켜서 신경도 계속 누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떠한 통증들이 계속 많이 발생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같은 내용인데 근육은 학습한다고 위에 있는 내용이 수축을 오래 시켜놓게 되면 짧아진다고 했잖아요. 계속 수축을 오랫동안 시켜놓게 되면 이게 학습이 되면서 짧아지게 되고 이완도 오래 시켜주게 되면 이게 학습이 되면서 근육이 뭉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4번의 내용은 3번하고 거의 그냥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4번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근육에 학습한다라는 내용은 왜 또 적어놨냐면 우리가 보통 만약에 이제 뭐 다리 찢는 연습을 계속 했어요. 계속 하고 다리가 원래 90도밖에 안 찢어지던 사람이 막 120도, 180도까지 찢어졌어요, 옆으로. 그러면 이게 얘는 학습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180도까지 찢었는데 그때 좀 그냥 안 하고 계속 있다가 뭐 한 1, 2년 지나도 나중에는 한번 찢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찢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몸을 만들겠다고 헬스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뭐 잠깐 쉬었어요.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되돌아오는 것도 어쨌든 쉬면은 어느 정도 근육이 더 줄어요. 그러니까 되돌아오는데 예전에 운동하기 전처럼. 근데 그것도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래 70kg였다가 운동을 해서 75kg까지 뭐 근육이 늘려서 뭐 75kg까지 체중이 변했어요. 근데 나중에 운동을 안 하니까 다시 70kg로 됐어요. 근데 그거는 70kg였던 상태를 얘가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20년 동안 그 70kg 살다가 5년 한 3년 4년 했는데 75kg까지 됐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70kg의 상태로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몸은 그 상태로 학습을 한 시간이 더 길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때로 다시 금방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내가 3년에 거쳐서 만든 몸 75kg까지 만들어졌던 그 몸도 내가 다시 운동 안 하다가 또 다시 하게 될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봤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쉽게 더 단기간적으로 3년까지는 안 걸리고 더 단기간적으로 좀 빨리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잘 시켜놓느냐 안 시켜놓느냐에 따라서 좀 몸이 이제 좀 빨리 바뀌고 안 바뀌고 뭐 이거에 또 차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운동하시는 이제 뭐 트레이너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오늘 또 막 벌컥 한답시고 막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쪘어요. 근데 막 다시 운동하면 또 금방 돌아오긴 하고 뭐 근육량이 좀 줄었다가도 다시 또 운동하면 금방 또 근육이 많이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후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봤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여태까지 계속 그런 노력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단지 근육을 저 선생님처럼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은 몸 만들 때 몇 번 그렇게 만들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래서 3개월만 해도 빨리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도 똑같이 3개월만 해도 그렇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과 환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근육 학습을 한다라는 내용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은 근육은 강한 충격을 주면 응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하면 뒤에서 누가 땅 하고 부딪히게 되면 순간적으로 목이 뒤로 제껴지겠죠. 팍 하고 제꼈다가 다시 원래대로 와요. 그럼 나는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다는 생각도 못 들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이 목 뒤로 왔기 때문에 이 근육들은 충분히 응집할 수 있어요. 응집될 수 있어요. 응집되는데 이걸 충분하게 좀 푹 쉬시거나 아니면 좀 잘 너 괜찮아 하는 식으로 좀 마사지라던가 보듬어 주면 원래대로 또 금방 돌아오는데 당장에 내가 뭐 딱히 큰 변화가 없고 어디 아프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그런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어쨌든 간에 내가 수술할 정도가 아니어도 원래 재활치료는 좀
몇 달은 좀 받으셔야 그래도 향후에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데 단순히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뭐 물리치료 그냥 돈만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일하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게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다쳤을 때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게 크게 데미지들은 자꾸 쌓이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제일 먼저 폭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요소이기 때문에 5번은 좀 꼭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 문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6번에 이제 운동을 할 때 쥐가 나는 근육이 이제 뭉친 거다라고 했는데, 뭉친 근육은 또 뭐가 문제냐면, 뭉친 근육에다가 수축을 시켜주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자고 있는데 평상시에 이 종아리에 알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 뭐 알맹이가 그 근육이 잡히는데 그 알맹이가 뭐 동그랗게 응집돼 있어서 뭐 알맹이 덩어리 뭐 이런 게 잡혀요. 만지면은 살짝 만지면 좀 시원하고 좀 세게 만지면 너무 아픈. 그래서 막 건들기도 싫은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일단 꼭 잘 때 한 번씩 그 알게 모르게 기지개를 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지개를 쭉 펴면서 발끝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툭 펴야 그때 이제 종아리 근육은 수축을 시키는데, 뭉쳐져 있는 근육에다가 근육을 수축을 시키게 되면 이게 순환이 순간적으로 잘 안 되면서 이게 얘가 엉키고 더 꼬여버려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쥐가 나면서 이게 더 강하게 응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좀 잘 때, 좀 자고 일어날 때 쥐가 많이 나거나 혹은 좀 어떤 부위에 운동을 하는데 꼭 거기만 운동을 하면 꼭 쥐가 날 것 같다라고 느껴지거나 혹은 쥐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그 근육을 꼭 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더 심해지기만 하지 더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꼭 좀 풀어주고 나서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더라도 그 앞전에 두 가지를 해주고 나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근육이 심하게 뭉친 거는 통증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다 써놨는데 이거는 근육이 만약에 많이 뭉쳐 있잖아요. 뭉쳐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 혈관도 지나갈 테고 신경도 지나갈 거고 한데 이 근육이 뭉쳐진 걸로 인해서 이 뭐 신경이나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누르거나 밀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좀 강하게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목을 눌렀어요. 목에 많이 뭉쳐져 있는 근육이 생겨서 그 목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뭐 혈관 이런 애들을 좀 밀어내거나 눌렀어요. 그러면 그 신경을 눌렀다고 치면은 목에서부터 이어지는 쭉 이어지는 이 신경, 그래서 어느 부위 이렇게 신경이 이어지는 곳은 어느 부위든 간에 통증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뭐 목이 직접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신경이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목에 근육만 뭉쳤을 때는 목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신경이 눌려버렸을 경우에는 이제 목에서 이어지는 신경들은 거의 대부분 팔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팔, 뭐 어깨나 뭐 삼두, 이두, 뭐 전완근, 뭐 새끼손가락, 뭐 약지, 중지, 뭐 이런 애들이 뭐 저릿저릿한 저림 현상이나 아니면 이제 뭐 쿡쿡 쑤시는 그런 통증, 그리고 그냥 뭐 애리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뭉친 근육들이 대부분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뭐 통증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근육을 풀어줘라 하는 이유가, 대부분 얘네들이 통증을 많이, 뭉친 근육들 때문에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게 있는 게, 이제 제가 근육을 그러니까 풀어주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것들 얘기 안 할 때도 꽤 있어요. 근데 근육을 먼저 풀어주는 게 제일 첫 번째인 요소이다 보니까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쁠 때는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제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본업이 아니고 본업 뭐 다른 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풀어줘라. 난 풀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좀 뭔가 질문을 주시거나 이러면 저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좀 편한데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다 알려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뭐 질문을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또 이어가서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여기 아팠다가 또 좀 괜찮아지면 또 딴 데 아프니까 딴 데 아픈 걸 얘기하지, 뭐 거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 좀 뭐 호전이 됐다거나 뭐 아니면 뭐 개선이 됐다거나 아니면 더 안 좋아졌어요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뭉쳐져 있는 게 어느 정도 케어가 되면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뭉쳐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내구성이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걸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푸는 1단계만 알아가시고 대충 해보다가 말고 나가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냥 뭐 해봤는데 그냥 나하고 안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답변을 드린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제일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풀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 풀면은 싹 나요. 근데 그거 아니면 난 아예 몰라요 이게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은 풀어보고 호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더 나빠졌는지 그런 거를 좀 저한테 주고 저한테도 좀 피드백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저도 그래도 나름 10년 동안 공들여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알게 됐는데 그냥 그냥 제가 막 이것도 좀 버리기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써먹고 얘기 안 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게 또 잊혀질 텐데 근데 너무 좀 질문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질문도 좀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거나 그래서 좀 답답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을 주실 때 한번 해보고 본인이 해보고 좀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또 얘기해 주시는 걸로 해서 제가 좀 잘 모르는 질문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찾아보면서 좀 새로운 내용들도 좀 좀 나가게. 제가 또 나중에 또 이거를 또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질문을 조금 좀 상세하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부터는 근육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또 언제 다시 올려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